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프린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출력한 결과, 우리 그림 결과를 갖다가 프린터에다 출력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그래픽스 객체를 이제 쓰죠, 그죠? 윈도우 프로그램 할 때 그래픽스 객체를 쓰는데, 그래픽스 객체의 역할이 보통 이런 겁니다. 사각형 영역에서 그림 그리기를 위한 각종 정보를 관리하고, 그 다음 그림 그리기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객체를 그래픽스 객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각형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각형 영역. 그래서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그래픽스 객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윈도우형 그래픽스 객체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계속 사용했던, 특히 이제 페인트 컴포넌트 함수에서 사용했던 그 그래픽스 객체입니다. 요거는 윈도우드 사각형이죠, 그죠? 그 윈도우 사각형 영역에서 이제 뭔가 그림 그리기 위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객체고, 프린트용 그래픽스 객체가 있어요. 이것도 이름은 그래픽스 객체인데 용도가 뭐냐면은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A4 용지와 같이 이제 프린터에 있는 그 종이도 이제 사각형이죠, 그죠? 종이 그 종이에다가 이제 그림 그리기 위한 그런 그래픽스 객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 프린트용 그래픽스 객체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아서 이용을 하느냐,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이미지용 그래픽스 객체도 이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트맵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이미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미지가 뭐냐면 이제 메모리 상에 있는 사각형 영역이다, 이차원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사각형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용 그래픽스 객체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화면에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만 그려진 메모리에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화면에 나오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이미지에다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덤프를 합니다. 화면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용 그래픽스 객체는 일반적으로 그 뭐죠? 애니메이션 같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더블 버퍼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거나 이 프린트용 그래픽스 객체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프린트용 프린트 기능 이제 만들려면은 일단 프린트 메뉴를 이제 추가를 해야지 되겠죠, 그죠? 프린트 메뉴 추가를 하는데 어디다가 만들까요? 우리 파일에 save 파일, another 파일 요거 다음에 만들도록 합시다. 요거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딱 복사를 해서 프린트 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메뉴 아이템을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요거는 프린트라고 적어주고 P 이렇게 적어보자 하는 겁니다. 프린트 파일을 파일 메뉴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파일 이렇게 하고 나면은 do print라고 하는 함수, 이제 이 프레임 클래스에 do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xit랑 또 차원이 다른 메뉴니까 여기다 separate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키면은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 파일 메뉴에 이제 프린트가 이제 추가가 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두 프린트를 호출하자 하는 겁니다. 두 프린트를 호출하는데 이 프린트 기능을 실행을 어디서 하느냐? 프레임에서 바로 하면 된다는 거죠. 일단 자, 그래서 이게 public void to print 이래가지고 작업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두 프린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두 프린트 함수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프린트를 하려면은 그래픽스 객체를 어디선가 만들어 와야 되고 그 그래픽스 객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프린트용 객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린터 잡이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프린터 잡.
요 객체를 갖고 와야지 new가 아닙니다. 이건 static member function으로 갖고 와야지 돼요. print job 클래스에 있는 get printer job 하면은 printer job이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프린터와 관련되는 각종 정보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출력하려고 파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쇄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다이얼로그가 나오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뭐 어디서 어디까지 프린트를 할 거냐, 뭐 한 부씩 인쇄할 거냐, 뭐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객체가 프린터 잡이라고 하는 객체다 하는 겁니다. 자, 요 프린터 잡 객체를 이용을 하려면은 임포트를 하나 해줘야지 돼요. 임포트를 뭘 해줘야 되냐면은 자바 awt의 프린트라고 하는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야지 프린트랑 관련되는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임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페이지 포맷이라고 하는 게 프린트 잡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A4 용지를 이용할 거냐, 뭐 랜드스케이프를 이용을 할 거냐, 뭐 아니면 포트레이트로 출력할 거냐, 뭐 그런 기본 어떤 값을 갖다가 명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명시를 한 다음에 이 페이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어떤 잡에다가 어떤 속성을 갖다가 이제 명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인터페이스인데 프린터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자, 프린터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에 프린터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프린터블 인터페이스가 뭘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프린 인쇄형 다이얼로그를 띄우고 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이후에 처리해야 될 어떤 함수를 제공하는 함수가 인터페이스가 이 프린터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린터블 인터페이스에는 함수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서 프린터 잡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래픽스 객체가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지에 대한 정보 그 용지에 대한 정보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용지인가 하는 이런 정보가 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린터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우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줘야지 됩니다. 자, 프린터블 구현하는 인터페이스 프린터블을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내가 그 이름을 프린터블이다 라고 이렇게 프린터블 뷰다 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프린터블 뷰에서 이제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프린트를 하려면 뭘 프린트를 해야 되죠? 그림들을 프린트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그림들을 누가 가지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캔버스라고 하는 드로우 뷰가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캔버스를 갖다가 이 클래스에다 넘겨줘가지고 뭐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프린트 용지에다가 파일 이름을 출력하고 싶어요. 이거 꼭 안 해도 되는 건데 파일 네임을 그냥 넘겨줘가지고 프린트 용지에 파일 이름이 이제 출력되도록 하면은 우리 보통 출력할 때 어떤 그 프린트물 출력하려면 이제 파일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용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터블이라고 하는 이런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잡에다가 잡에다가 프린터블을 갖다가 세팅을 합니다. 방금 만든 프린터블을 프린터블이죠.
프린터블 요거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대한 정보도 넘겨줘야지 돼. 이제 여기에서 명시된 페이지로 프린트 잡이 이제 초기화돼서 세팅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이얼로그, 프린트용 다이얼로그를 만들고 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프린터블에 있는 아까 그 프린트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도록 그렇게 라이브러리 안에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프린터블, 일단 골격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린터블 뷰를 만들어주기로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프린터블을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프린터블 인터페이스에는 아까 내가 API에서 보여줬듯이 이런 형태의 함수가 하나 딸랑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이 그래픽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 그래픽스는 여태까지의 그래픽스랑 달리 얘는 종이에다가 출력하기 위한 그래픽스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린터블 뷰에 이제 아규먼트 2개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캔버스 들어 뷰 가리키는 레퍼런스랑 파일 네임을 넘겨받아서 이렇게 넘겨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요 프린트하는 작업에서 요 2개에 대해서 이제 요 2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뭘 하느냐면은 다이얼로그를 띄웁니다. 자, 점 프린트 로그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다이얼로그가 호출이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다이얼로그가 나옵니다. 다이얼로그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OK면은 이 안에 하는 거고, 뭐 캔슬을 누르면 이제 바깥에 빠져나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 점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잡이 프린터 잡이라고 하는 객체인데, 잡의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면은 그 함수가 호출된 최종 결과로 어디로 오느냐면은 요 자리로 온다라고 하는 점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프린터블 뷰에 있는 이 프린트 함수로 온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프린트물을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도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이 프린트 함수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프린트 함수가 계속 여러 번 호출이 돼요. 여러 번 호출이 되면서 특히 이게 페이지 넘버가 하나, 둘, 셋, 넷 증가를 하면서 우리가 몇 페이지까지 출력할까요 하는 그 숫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0번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게 호출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면 좋으냐면은 if 페이지 넘버가 0보다 크면은 무조건 돌아가도록, 0보다 크거나 맨 처음엔 0입니다. 한 번만 호출되도록 가도록 내가 일단은 조치를 하자 하는 거죠. 리턴을 이렇게 하는데, 리턴할 때 어떤 값을 리턴하느냐, 프린터블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된 이제 몇 가지 그 매크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리턴하면 됩니다. 프린터블에 페이지 이렇게 리턴을 시키게 되면은 요거 리턴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게 반복적으로 호출이 안 됩니다. 이걸 빼놓으면은 계속 반복돼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빼고 만약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프린트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해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테스트를 여기까지만 한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어요. 캐치에 이제 프린트를 하다가 보면 이제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익셉션이 프린터 익셉션입니다. 프린터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 이제 에러 메시지를 이제 내주면 좋겠죠. 이 옵션 페인에 show
이게 뭔가 프린트에 문제가 생기면은 프린트 다이얼로그가 안 뜨게 되면 이제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하고 이제 끝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만 일단 코딩을 해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37분 라인. 리턴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종료를 하는 경우에 리턴하는 매크로 값입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켜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제 몇 개 그리고 나서 대충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부터 합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프린트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프린트 버튼을 탁 누르면은 이런 다이얼로그가 뜬다는 거죠. 이 다이얼로그가 아까 그 if문 안에서 호출된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래서 1부터 9999 페이지까지. 이거 아까 그 프린트 함수에다가 리턴을 안 하게 하면 이게 9999장 찍혀나오고 종이가 찍혀나오게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에 가서 보면은 속성에 가면은 속성 중에 이제 기본에 여기 가로로 돼 있죠, 그죠? 여기 지금 가로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가로로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아까 프린트 잡을 세팅을 하면서 랜드스케이프로 세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보면 여기 이 페이지를 갖다 잡에 페이지를 세팅을 할 때 랜드스케이프로 세팅을 했다. 이게 이제 가로죠, 그죠? 포트레이트를 하면 이제 세로죠, 그죠? 포트레이트인 경우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지금 보면은 속성에 조금 전에 기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가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로로 되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다이얼로그가 들어가 있는 이 다이얼로그랑 이 다이얼로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들이 누구에 의해서 관리가 되느냐면은 프린터 잡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그 중에서 특히 페이지에 대한 정보는 이제 페이지 포맷이 관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냥 랜드스케이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두 프린트 부분의 함수는 이제 다 만든 겁니다. 이거 다 만들었고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은 요 프린트 함수의 이 아래 내용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일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OK를 눌렀을 때 이게 히어가 찍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누르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탁 누르면은 여기 히어라고 찍혀 나왔다는 거예요. 히어가 찍혀 나오죠. 조금 늦게 찍혀 나오네요. 그러면서 인쇄 준비 중 하면서 여기 오른쪽 밑에 인쇄를 위한 또 다이얼로그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인쇄를 안 했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픽스를 안 써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냥 이게 돌아갔다는 거죠. 이게 노서치 페이지가 돌아갔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됐습니다. 자, 일단은 페이지 넘버가 0인 상태는 이제 들어와야지 됩니다. 0보다 크면 이제 한 장 이상은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이게 한 장 이상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주돼요. 만약에 내가 그림을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갖다가 출력을 하려면은 A4 용지 토탈 해가지고 뭐 10장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뭐 가로로 5장, 세로로 뭐 2장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10장을 다 출력을 하면서
출력을 하면서 좌표 체계를 막 이동을 시켜야지 돼요. 그래픽스의 좌표 체계가 원점을 이동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원점도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립 에어리아도 이동시키고 하면서 조금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의 큰 그림을 갖다 여러 장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우리는 내가 간단하게 이제 프린트 된다는 사실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한 장만 출력을 하게, 이제 그림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한 장만 출력하게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실무에서는 만약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되면은 완벽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요 그래픽스는 누가 만든 거라 그랬죠? 프린터 잡이 만든 거라 그랬습니다. 어떤 용도라 그랬죠? A4 용지에다가 뭐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용지가 다른 거인 경우는 이제 다른 용지겠죠. 그 프린터에 이제 걸려 있는 용지, 그 용지에다가 그림 그리기 위한 그래픽스다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스케일이라든지 뭐 트랜슬레이트 같은 좀 중요한 함수를 쓰기 위해서 이제 그래픽스 2D로 다운캐스팅을 이제 해주고 이제 일처리를 해주지 됩니다. 자, 일단 용지의 사이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용지의 사이즈. 용지의 위치. 용지의 위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자, get imageable 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A4 용지를 이렇게 보면 A4 용지 전체에 완벽하게 무슨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왼쪽, 오른쪽, 그다음 위, 아래 마진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폴트로 이제 설정된 마진이 있어가지고 그 마진 바깥에는 그림을 절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좌표는 그 마진이 시작되는 위치, 용지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시작 위치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요 좌표 값을 구해오는 겁니다. 저 용지가 있을 때 최소한 요 마진이랑 요 마진, 요 x1, y1, xy 좌표가 요 종이의 왼쪽 끄트머리의 어떤 특정 위치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위치를 이렇게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 위치를 찾아내가지고 내가 그림 그리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플러스 2를 좀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2를 해보고 그 다음에 G2. translate. 자,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translate라고 하는 거는 좌표 체계를 좌표의 원점, 종이 좌표의 원점 기준을 종이의 맨 오른쪽 끝이 아니라 요 좌표를 원점인 것처럼 이제 앞으로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00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픽스 객체에다가 이제 좌표 체계를 갖다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지의 크기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페이지 위드스. 자, 페이지 위드스는 get imageable width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 포맷에 get imageable width를 이용하면 종이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종이 자체의 폭이 아닙니다. 종이 자체의 폭이 아니라 종이에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부분의 좌표 값을 이제 폭을 갖다 알아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 인티저를 이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는 소수점이 있는 더블 넘버로 결과값이 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티저로 타입 캐스팅을 해가지고 우리는 인티저 입장으로 이제 코딩을 하겠어요.
원래는 이제 위드스가 있는데 요거보다 좀 위드스보다 좀 짧게 가공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 붙여서 좀 짧게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이 종이에다가 큰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 큰 사각형이 어떤 용도냐면은 그 안에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각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이런 조치,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조치를 한 겁니다. 자, 페이지 하이트는 get imageable height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지고 일처리 했다. 네, 컴파일만 잠시 하겠습니다. 자, 원본 종이 중에 뭐라는 겁니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좌표 체계만 이제 알아낸 거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는데 g2.draw rectangle 해가지고 마이너스 1 페이지 위드스 플러스 2 페이지 하이트 플러스 2 이래가지고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다 하는 거죠. 이 사각형의 범위가 뭐냐면은 A4 용지가 그려질 수 있는 최대의 범위다 하는 겁니다. 이 안에만 그림이 그려지지 바깥으로 뭔가 삐져나가면은 그림이 안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가 출력을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어요. 이걸 실행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프린터 용지가 드릭 돌아가면서 이 사각형이 하나 그려지게 된다 하는 거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하고 자, 실행을 한 다음에 일단 그냥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탁 누르면은 인쇄 준비 중 나오죠, 그죠? 그래서 윙 한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프린트된 용지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출력한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죠? 이 사각형 까만 선 안으로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죠? 이 사각형이 지금 방금 그린 선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도 한번 써봤어요. G2 draw string 해가지고 파일 네임에 X축으로 0, 그 다음에 페이지 하이트에다가 출력을 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용지 A4 용지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파일 이름이 적혀져서 나왔죠, 그죠? 이렇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지는 뭐냐면은 그림을 뭘 그리든지 간에 요 사각형 안에만 그릴 수가 있어요. 요 바깥에는 마진이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이 바깥에다가는 뭔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1,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일처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드로우 스트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림을 출력하면 됩니다. 이제 그림을 출력하면 되는데 어떻게 출력을 하느냐? 일단 이 그래픽 에디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이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그림 그릴 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쪽에 그 판넬, 저기 우리 드로우 뷰가 판넬이죠, 그죠? 판넬에서 그림 그리는 때 사용되는 페인트 컴포넌트 함수를 이 프린트 함수가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일처리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그래픽스 객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캔버스가 그 드로우 뷰죠, 그죠? 캔버스에 페인트 G 이래가지고 함수 호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그래픽스 객체 지금 이렇게 트랜슬레이트하고 이렇게 한 요 결과를 여기다 그냥 바로 넘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함수 호출의 결과로 자동적으로 저 안에서 이 페인트 함수가 다 내부적으로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느냐면은 최종적으로 알아서 간다는 겁니다. 알아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우리 어디 있습니까? 페인트 컴포넌트 함수 있었죠, 그죠? 여기 요 자리로 알아서 간다는 겁니다. 이 자리로 알아서 가면은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그래픽스 객체가 아까 화면용 이제 우리 앞 시간까지 했을 때는 좀 화면용 그래픽스 객체인데 지금 프린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페인트 컴포넌트가 호출되는데 이 그래픽스 객체가 프린트용 그래픽스 객체가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는 일은 화면에다 그리나 A4용지에다 그리나 똑같아요. 어디다 그리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뷰는 손댈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주 좋은 기능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하고 드롭을 띄운 다음에 프린트를 합니다. 자, 프린트를 하기 전에 열기 해서 아까 만들었던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자, 지금 내가 이렇게 가지고 출력을 했는데요. 이 출력된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림들이. 그림들이 너무 크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클립 에어리어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그 종이에 그렸던 사각형 선 있죠, 그죠? 사각형 선 중에 오른쪽이랑 아랫부분의 선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페인트 호출해서 페인트 컴포넌트를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이 그래픽스 객체에 대해서 클립 영역을 갖다가 설정을 해줘야지 돼요. 자, 클립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되 그 안에서만 그려라 하는 겁니다. 그 범위를 그 범위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et 클립 해가지고 클립 에어리어 설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0서부터 요건 아까 이제 여기서 정해졌던 페이지 X, 페이지 Y를 출발점으로 하는 겁니다. 이 트랜슬레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요 종이로 봤을 때는 요 좌표서부터 그래가지고 폭과 넓이를 또 명시를 하는데 폭은 페이지 위드스, 페이지 하이트 요 범위 내에서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면 이제 아까 여기서 그렸던 사각형이 안 보이게 되는 특히 오른쪽 부분이랑 밑에 부분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클립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림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G2에 스케일 해가지고 0.5 0.5 정도로 스케일링을 하면은 그림이 좀 작아져 가지고 이게 종이로 봤을 때 좀 볼만한 그런 그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프린트된 용지의 출력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이게 첫 번째 스케일링 하기 전입니다. 스케일링 하기 전의 상황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 부분에 있던 선이랑 요 부분에 있던 선이 눈에 안 보입니다. 위에는 보이는데. 그래서 스케일링을 요거 이제 셋 클립을 하기 전입니다. 셋 클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선이랑 이 선이 침범을 안 당해 가지고서 계속 선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스케일링 하기 전에는 이 그림들이 너무 크게 나온다는 거죠. 스케일링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화면에 종이에 이렇게 좀 적당한 크기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프린터에서 줌을 한 그런 결과는 우리가 저기 원래 그 윈도우 그 화면 메뉴에서 그 줌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줌을 하고 프린트를 하면 이거보다 더 작게 또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또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었습니까? 이 자리에 파일 네임을 집어넣었었죠, 그죠? 이 자리에 파일 네임을 집어넣었는데 그 파일 네임이 다 없어져요. 이게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왜 없어지느냐면은 그 리페인트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갖다 화면 이미지를 갖다 다 지우는 식으로 얘네들 그림을 그리는 와중에 배경 화면을 갖다가 이제 다 지워버린다는 거죠. 클립 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 글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이렇게 사라진 글자를 갖다가 출력을 하려면 아까처럼 이 그림들을 그리기 전에 이걸 집어넣으면 안 되고 글자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자, 글자를 그려줘야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이렇게 드로우 스트링을 하고 나서 페인트를 해버리면은 이 글자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오버라이트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거를 여기다가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밑에다가. 자, 이 밑에다가 적어주긴 해야 되는데 이 밑에다가 적어주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적어주게 되면 스케일링이 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 파일 네임이 있는 글자 크기가 작아지면서 그 종이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적혀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기다가 돌아오고 나서 여기 스케일링을 갖다가 다시 2배로 늘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0.5로 하면 반으로 줄인 거죠. 그죠? 반으로 줄인 거를 원상복귀 하려면 이제 2배로 늘려줘야 된다 하는 거죠. 얘는 상대적으로 스케일링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상대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1.0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2배로 늘려야지 원래 스케일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출력된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내가 원했던 대로 그 이제 사각형 밑에 파일 네임도 지켜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프로그램 프린터랑 연결된 상태에서 작동시키면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만든 이 프린트 기능이 이제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왜 완벽한 게 아니냐면 이제 그림이 굉장히 넓을 때 여러 장에 걸쳐서 이제 출력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페이지 넘버랑 그 다음에 페이지 넘버랑 여기 트랜슬레이트 함수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좌표 체계를 갖다가 어디 있습니까? 트랜슬레이트 함수를 잘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클립 영역 정하는 거 이런 걸 잘 설정을 해가지고 그림을 이제 여러 장을 이제 옮겨가면서 그림을 찍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이제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제 일처리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런 일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 네임들을 다 뒤지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보여주는 이제 예제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프린트 최소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거니까 조금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거의 몇 주입니까? 14주에 걸쳐가지고서 제이드로우라고 하는 건 이제 그림판과 비슷한 그래픽 에디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만든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걸 만든 이유는 그림판 자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림판 자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메뉴라든지 여러 가지 컨트롤들, 그죠? 이런 컨트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구현 방법,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내가 소개하지 않은 이제 각종 스윙 컴포넌트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뭔가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물어보세요. 주변 선배들이라든지 여러분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 상사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은 인터넷에서 뒤져보고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능을 만들고자 할 때 그걸 어디서부터 일해야 될지 모를 경우는 물어보거나 찾고, 안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다 이렇게 자꾸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비속어지만은 겐또 치는 능력이 생깁니다. 통밥 굴리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 통밥 굴리는 능력을 키우는 것조차도 이 프로그래밍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웬만한 이제 대학생으로서 이제 익혀야 될 어떤 윈도우 프로그래밍의 어떤 기본 기술을 갖다가 대충 다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설명이 이제 끝났고, 그다음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프린트 기능 구현한 거 마치도록 하고, 이제 드로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코딩을 안 할 겁니다.